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26년도 경기 초등 합격한 권은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작년에 1년 동안 시간 강사로 일병행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연수생으로서 어쨌든 2년 반 정도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께서 그 질문하신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내용을 좀 구성해 봤는데요. 먼저 저도 교육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수 때 교육학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권지수 교수님을 들었었는데요. 권지수 교수님 책 중에 요점 속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건화를 제가 해놨는데 이거를 처음에 굉장히 잘 해놔가지고 이거를 2년 동안 거의 계속 우려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교육학은 저는 1월에서 9월까지는 따로 공부는 안 했었고요. 10월에 이제 그 모의고사 강의만 조금 이제 듣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풀고 제가 만든 담권화책 2회 독하고 나서 시험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교육학보다는 전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했던 거고, 어, 사실 교육학은 전공이랑 다르게 이제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어느 정도 약간 문제를 읽어보고 약간 비벼 쓰는 게 가능해가지고,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교육학을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전공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교육학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전공 공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단권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전공보건의 맥 3권에다가 필기를 해서 단권화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암기의 맥에다가 단권화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암기의 책 자체가 여백이 충분하지 않고 또 나중에 하반기 때 모의고사 해설이 이론서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론서로 정리한 게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암기의 맥은 저는 따로 필기는 크게 안 했고요. 어, 그 이유가 하반기 때 되면은 제가 이제 필기한 내용만 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서 암기의 맥은 어, 저희 이론서로 먼저 하루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공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암기의 맥으로 키워드를 빠르게 훑으면서 정리할 때 주로 활용을 했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월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크게 1년 기간을 잡았을 때 1에서 3월까지 기본 이론 그리고 4에서 6월까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1에서 3월까지는 저는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는 이해 중심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따로 저는 예습은 하지는 않았고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먼저 노란색 형광펜으로 눈에 잘 보이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는 이제 책의 가장 큰 타이틀을 먼저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큰 가지를 먼저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강조하신 부분을 한 번 더 회독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기 안내 주변 부분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점점 가지를 확장해 나가는 공부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에서 3월이 가장 1년 중에 여유로운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외우는 거는 나중에 하반기 되면은 무조건 잊혀지기 때문에 이때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구조를 잡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에서 6월에는 복습과 단권화에 되게 초점을 두었는데요. 이때는 먼저 책에다가 라벨링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벨링을 하면서 이 책에서 어떤 단원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 넣었고, 라벨링을 함으로써 제가 공부할 때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펼쳐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을 저는 책 옆에다가 같이 표시를 해뒀어요. 왜냐면은, 어, 한 번 나왔던 문제는 나중에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를 눈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그 책 내용 왼쪽에 글씨를 쓰고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옛날 기출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형광색 표시를 해두었고, 그리고 몇 년도 기출인지 연도까지 함께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암기의 맥으로 6월 달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 번 더 빠르게 핵심 키워드를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에서 11월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들어가는 기간인데요. 어, 이 시기에는 이제 저는 원래 1월에서 6월까지는 그 인강을 들었고요. 7월부터는 제가 직강으로 변경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맞춰서 답안지에 직접 답안을 적어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음. 처음에는 사실 이제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막상 답을 적다 보면 굉장히 처음에는 빠듯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여유롭게 답을 작성할 수 있게 되고 교수님들이 답안지에 피드백을 적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떻게 하면 좀 더 답을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적을 수 있는지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문제를 푸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복습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저는 포스트잇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교수님들이 해설지에 준 내용을 포스트잇에 깔끔하게 적어서 책에다가 붙여두었고, 제가 특히나 잘 안 외워지는 내용은 포스트잇을 떼서 항상 출퇴근할 때 암기의 맥 앞쪽에다가 붙여가지고 자주자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의고사를 처음에는 교수님들께서 어, 파트별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통합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 파트별로 진행할 때는 교수님들께서 보통 기출 수준에 준해서 문제를 내주시고, 통합 모고 때는 기출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문제를 내주시고, 마지막 파이널 모고 때는 그 해에 정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정말 요약해가지고 문제를 내주시기 때문에, 각 계열별로 나오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형광펜 색깔이랑 스티커 색깔을 다 다르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점점 하반기 갈수록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1년을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공부를 진행했고요. 어, 순공 시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강사를 병행하면서 1년 동안 일병행을 했기 때문에 월, 화, 목 이렇게 3일은 학교를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전에 제가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4시, 5시가 돼서 저녁 먹고 나면은 하루에 거의 한 3시간, 4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집에서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직강을 듣는 기간에는 직강을 듣는데 온전히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강의를 듣고 나면 사실 에너지가 정말 많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전 집에 오면은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제가 평일에 못했던 공부를 이제 몰아서 거의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합격 수기에는 사실 자세히 적진 않았는데,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4월이랑, 와, 네, 4월이랑 6월에는 거의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동현 팀 교수님들은 이제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다뤄주시기 때문에 제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럼프랑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24년도에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이제 올인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정말 일주일 내내 집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쉽게 소진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가지고, 어, 굉장히 힘들었던 1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6년도에는 제가 공부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시간 강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좀 더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제가 공부를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여행이나 캠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어,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멀리 나가지는 않더라도 보통 이제 서울 외곽 쪽으로 가볍게 나들이는 했던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8월에는 한 10일 정도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요. 오히려 충분히 더 쉬고 돌아오니까 공부에 집중도가 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만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쌓기보다는 잘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시 공부에 몰입하는 게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저는 1년을 공부를 이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어, 이 정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렇게 다른 다양한 선생님들 이제 학교 수기 들어보시면서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수기 들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그거를 나만의 방법으로 바꾸어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공부를 하시면 어느 순간 이제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